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소장이자 열린 인공지능 출판사 대표 송태민이라고 하고, 저는 보통은 이제 어비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와 그리고 열린 인공지능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게 설명해 네, 주시죠. 네, 히든브레인 연구소는 히든 브레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만은 만들어낸 거는 약간 뭐 잔머리를 잘 쓰자 이런 생각으로서 만들게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를 사람으로 접목시켜서 히든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이제 잔머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책을 쓰는 이런 행위를 제가 전수해도 좋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네, 열린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출판사를 또 기획해서 만들게도 되었습니다. 열린 인공지능의 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네. 열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기획성 출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으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제 서적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약간 재밌게 이름을 좀 지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챗GPT에 만든 회사 이름이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한국어 버전을 만들자라고 해서 열린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판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음, 네, 방금 짧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백인 백권 출판 프로젝트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게 어떤 네. 프로젝트입니까? 네. 일단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한 100명 정도를 모았고요. 이 100명에서 모아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생성형 AI로 우리가 책 쓰는 문화를 확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슈고 와 신기하다라고 있었지만은 얘로 끝까지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100명이서 동시에 만들면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한 번도 안 내본 사람도 이 챗GPT를 이용하면은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디자인도 뭐 다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도 네. 하셨고, 그리고 출판 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셨는데, 뭐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네. 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이유는 이제 100명이란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110명이고, 그다음에 110명이서 전 막 두 권 쓸래요, 세 권 쓸래요 하는 사람들도 몇 분 계셔가지고서 전체 총 154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두 달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서 모든 디자인을 다 하다 보니 사람마다 이제 요청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해 주세요. 혹은 뭐 디자인했는데 이렇게 변형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케어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하면서 느꼈고,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갖게 되었습니다. 100위는 다시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게 단기간에 제가 간단하게 그때 미션을 설명드리면은 챗 GPT로 어디까지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만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챗 GPT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절반보다 넘게 한 80%에서 100%, 누구는 100%로 다 쓴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을 일주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책 한 권 다 쓰기. 사실 그냥 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챗 GPT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럼 일주일 안에 사람들이 책을 쓰면은 저도 최대한 빨리 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에 책을 100권을 내게 하는 프로젝트는 앞으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약간 장기간으로 사람들하고 책을 내는 과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음, 뭐 기억 남는 책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100분 중에 네. 특정인
뭐 몇 분을 말씀드리면 또 나머지 분들이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네. 멘토분들의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 말고도 이제 챗GPT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도 중간중간 같이 강의를 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사회 IT 연구소에 이제 그 김덕진 소장의 책이 있습니다. 그럼 샘 알트만에 대한 책인데 사실 뭐 샘 알트만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인터뷰 한 해본 적이 없지만은 가상의 인물로서 챗 GPT가 직접 얘기해주는 이런 인터뷰 형식으로 또 얘기를 담다 보니까 약간 재밌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또 참여했던 이종범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종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래도 메타버스라든지 웹3라든지 이런 다양한 IT 분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인 이제 NFT 관련된 서적을 또 내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기본적인 갖고 있는 지식과 챗 GPT가 갖고 있는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같이 어, 연동을 해서 책으로도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100건, 100인 100건이 어, 자기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특이했던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의사도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혹은 뭐 약사도 계셔서 자기의 분야와 챗 GPT를 잘 접목해서 컨텐츠들을 잘 뽑아주셨다라고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전문가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더 의미는 더 깊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뭐 더 조금 더 믿고 볼 수 있다? 챗GPT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챗GPT나 미드저니 생성형 AI를 최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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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네, 생성형 AI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현재는 어떻게 네.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음.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생성형 AI는 굉장히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글, 그림, 음악 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림부터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림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거는 작년 여름부터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그림들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 그림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저는 스스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채널도 약 한 40만 정도 되는 채널을 갖고 있는데, 한 4,500개 정도의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과 영상으로 된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2년 작년 10월 달에 한국에서 리튼이라는 또 생성형 AI 솔루션 그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활용해서 바로 서적을 또 집필을 했었고요. 그래서 2022년 11월 11일 날 저는 생성형 AI로만 된 책을 냈었고 표지도 그 당시에 미드저니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상 국내에서 모든 AI로만 작업해서 출간한 거는 제가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내가 최초다라는 책들이 나왔는데 다 2023년이고요. 3년이더라고요. 근데 전 이미 2022년도에 풀책으로 내서 거기도 잘 보시면 제 책을 뭐 작가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약간 재밌게 하려고 글쓴 봇 리튼 이렇게 아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글쓴이가 아니라 글쓴 봇으로 해서 이제 또 작업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음악도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림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포토샵, 어도비에서 나온 포토샵이 이 생성형 AI가 또 서비스가 붙어서 현재 베타 버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보고서 이제 또 이미지를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원래 디자이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A4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포토샵만 거의 30년 동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도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부터 제가 워낙 다작의 인간이다 보니까 음반도 약 160곡 정도를 이미 릴리즈를 했었거든요. 작사, 작곡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AI를 이용해서 작곡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쉽다. 그 다음에 누구나 이거는 음악성이 없어도 물론 AI의 작곡이 음악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얘기 못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AI를 좀 활용을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과거부터 음반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음반이 어떻게 돌아가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많이 공유를 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분야가 또 그렇듯이 그들만의 이제 노하우와 그들만의 분야가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 파괴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고 하는 능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생성형 AI로 저서를 낸 뭐 이제 뭐 1호 작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름을 올릴 것 같은데 네, 대표님 하면 1호가 따라 붙습니다. 뭐 아이폰 XS 네, 매스도 그렇고 구글 글래스, 네, 아이패드 미니, 뭐 애플워치도 그렇고 늘 1호가 따라 붙는데 이걸 고집하시는 이유가 네,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얼리 아답터 성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IT 제품 같은 경우는 먼저 사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얘를 써보고 사람들한테 리뷰를 해주던가 아니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대부터 항상 그래 왔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블로그에도 간단하게 이제 뭐 리뷰를 한다든지 전문 블로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전문적 그냥 제 저만의 IT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디자이너였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도 하지만은 사용성 경험, 그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UX 디자인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샀을 때 얘를 박스를 뜯는 것부터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어떤지 이거를 연구하는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빨리 사야지 빨리 리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는 아이패드 미니라는 게 한국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애플에서 1차국이었어요. 한국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플 스토어가 없었기 때문에 프리스빌이라는 이제 명동에 있는 샵에 갔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 전날 제가 가게 됐었는데 그때는 뭐 1호로 줄 서서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다가 아 오늘이 출실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 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앞에서 이제 그냥 친구나 기다릴까? 그래서 서 있는데 옆을 잠깐 봤더니 제 옆으로 줄이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줄 서는 거구나. 라고 해서 16시간 동안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1등을 하게 됐었고요. 그때 한번 1등을 하고 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데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당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일부러 1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국이 항상 애플에서는 한국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해외에 아예 나가서 구매를 한다든지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도 정식 출시되기 전에 아예 미국에서 사가지고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보다 계속 이제 최대한 빨리 사자라는 개념이 더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